대기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경남 주민들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나 독성물질 저감 대책이 시급합니다. 경남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경남 곳곳에 국보와 보물 등 문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벽화와 조명, CCTV 등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도시 디자인, 셉테드를 확대해 경남의 180곳의 안심길이 만들어집니다. 오는 2018년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창원시가 준비에 한창입니다. 도비 등 예산 지원이 불투명해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주민들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대기 독성 물질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지와 공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인데요. 독성 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이 빼곡한 산업단지. 공장과 맞닿은 하늘이 뿌였습니다. 여기가 공장도에 있으니까 좀 공기는 탁하고 그래요. 냄새가 날 때도. 그래서 공기 정화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른 데보다는 필터를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 공장과 맞닿은 아파트도 경남에서는 낯설지 않은 풍경. 공장에서 내뿜는 독성 물질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상남도 주민 가운데 20%가 공기 중 발암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경남 시군 가운데 5곳이 전국 상위 5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큰 생각 없이 많이 마셨던 것 같지만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에게는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경남 대기의 주요 독성 물질은 황산과 벤젠.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지만 관리는커녕 측정조차 부실합니다.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자동 측정망이 23개밖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경상남도 지자체 전체 17개 시군 23개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니냐. 전문가들은 대기 측정망을 늘리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장과 주거지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80년 전 경남 하동에서도 지진이 났었는데요. 쌍계사의 국보가 손상되는 등 문화재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여러 단층과 인접해 있어서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지금 경남의 문화재 방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쌍계사의 국보진감선사의 대공탑이 뒤가 부러져서 무너졌다. 1936년 7월 동아일보는 남조선 지방을 엄습한 희유의 지진 피해라며 소식을 전합니다. 규모 5.1로 추정되는 쌍계사 지진입니다. 80년이 지났지만 국보 47호 진감선사 대공탑비에 지진이 안긴 상처는 지금도 선명합니다. 지난달 경주 지진은 쌍계사에도 전해졌습니다.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가 다수 있어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당장 고민입니다. 문화재 대피하는 것과 아울러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되는지 그런 훈련들을 지금 논의해서. 하지만 산불이 났을 때 문화재 보호 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지진 관련은 없습니다. 오래된 사찰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밀양의 표충사. 석가래 아래 벽면이 뒤틀려 곳곳에 틈이 벌어졌습니다. 담장과 지붕기와 등 사찰 내 39개소에서 피해를 봤습니다. 고 사찰은 건축물 자체가 문화재인 경우가 많은데 내진 보관 같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원형 훼손 우려 때문입니다. 임의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지를 못합니다. 지진에서 예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좀 연구해야 되지 않나. 세계 기록유산 8만 대장경이 있는 합천의 인사 등 단층과 인접한 경남에 산재한 문화재 방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거리를 밝게 만들어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 사업, 이른바 셉테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조명을 설치하거나 벽화를 그리는 수준을 넘어 여러 가지 범죄 예방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면사무소가 있는 한 농촌 마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원까지 있어 다니는 사람이 많지만 밤에는 범죄 취약 지역이 됩니다.
지난 3월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강력 범죄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맨 소재지라도 여기가 조금 지역지구입니다. 차라리 저 뺀두리는 사람들이 안 빼대니까 괜찮는데 여기는 또 지금만 주점도 많이 있고 가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주민들의 불안에 경찰이 우리 동네 안심길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범죄 예방 디자인이 조명을 설치하거나 벽화를 그려 거리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데 그쳤다면 우리 동네 안심길은 좀 더 다양한 범죄 억제 수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는 기본이고 주민 협조를 얻어 자동차 주차 위치를 정해 블랙박스도 녹화 장치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 LED 조명을 이용해 길바닥에 범죄 예방 문구를 비추는 장치도 설치했고 위치 정보 알림판을 설치해 신고 위치를 쉽게 알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민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 지역 여성 안심 귀갓길이나 범죄 취약 지역 등에 순차적으로 이 노고젝트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설치된 곳은 모두 21곳. 경남경찰청은 이달 안에 우리 동네 안심길을 경남 180여 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창원시가 오는 2018년에 열릴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지역 대학과 협약을 맺는 등 준비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애초 계획됐던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대회 준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송윤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가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와 함께 오는 2018년 열릴 창원 세계사격 선수권 대회를 준비합니다. 이들 기관은 대회 기간 중 선수단이 대학 체육관 등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대학생들이 통역 등 봉사활동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창원시는 단순한 대회 개최를 떠나 스포츠 사격의 저변을 확대해 관련 관광객을 유치하고 사격 관련 산업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목표입니다. 시민들에게 국제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고 그다음에 대회가 되고 나서도 사격 관련 시설이라든지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창원 사격장 공사비 332억 원 가운데 경상남도가 50억 원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까지 경상남도가 도비를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는 내년까지 100억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비가 50억이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될 입장인데 내년 또 예산이 좀 이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도 본 예산에 창원 사격장 공사비를 반영하지 않아 지원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120개 나라 4,500여 명이 참가하는 창원 세계사격 선수권 대회가 준비 부족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가 낙동강 물 대신 댐으로 식수원을 바꾸는 정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함양 문정댐, 일명 지리산 댐을 다목적 댐으로 건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국토부가 개최한 댐 희망지 신청제 설명회에서 홍수 조절용으로 검토되던 문정댐을 다목적 댐으로 건설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문정댐은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경제성 없음으로 판명난 사안이라며 도의 식수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아파트 관리 2차 감사를 벌여 109건을 적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공사나 용역을 부정하게 추진한 사례가 37%를 차지했고 잡수입 관리나 집행기준 위반이 13%,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 11%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 회장의 횡령 의혹 등 3건은 수사 의뢰를 하고 1건은 고발, 2건은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국제관계의 현실과 한반도의 미래를 얘기하는 토크 콘서트가 오늘 창원 풀만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오늘 행사에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해 현재 국제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남북관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논의했습니다.
제17회 창원 국제 용접 및 절단 기술전이 오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용접기와 절단기, 비파괴 검사 장비와 각종 부품 등 국내와 해외 유수기업의 다양한 제품과 최신 기술이 전시됩니다. 또 용접 명장들의 시연과 용접 기술 교류회, 자격과정 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25억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폐업한 혐의로 조선업 1차 협력업체 대표 60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근로자 215명의 월급과 퇴직금 등 약 25억 원을 체불한 뒤 체당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한 혐의입니다. 박 씨는 또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수억 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보고알을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60대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밤 9시쯤 창원시 진해구에서 69살 윤모 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왔지만 9시간 뒤쯤인 오후 6시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보고알을 먹었다는 윤 씨와 윤 씨 남편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청의 대표적인 친환경쌀 농업단지인 산청군 차황면에서 산청 메뚜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